최고들의 일하는 법의 교과서. 새로움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본질과 포괄성. 경제 경영사의 새로움이나 누구나 휘두를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기를 기대한다 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말짱 헛일임을 현명한 독자라면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톡톡 튀면서도 새롭지만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높은 본질을 한 권에 담는 포괄성에 중점을 두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책이란 새로운 정보만 전달하는 책이 아니다. 순간의 재미뿐만 아니라 본질과 포괄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며 실천 가능한 팁을 알려줄 뿐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독자에게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동시에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을 움직이는 감동, 그리고 얼마나 뇌리에 박히는 짜임새를 지녔는가에 좋은 책의 본질이 달려있다. 이 책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메시지나 학술론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인류 프로페셔널이 실제로 일하는 방식과 생활하는 모습을 통해 비즈니스에서의 성공과 자아 실현에 필요한 우선순위가 높은 기본기와 구체적 방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소개한다. 비즈니스 스쿨에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확률적 시스템의 모의 실험에 이용되는 절차를 배우기보다는 메일을 받자마자 답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마케팅, 사피, 제품, 프로덕트, 가격, 프라이스, 유통, 플레이스, 촉진, 프로모션으로 투덜대며 차트를 만들기보다는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편이 중요하다. 그리고 DCF, Discounted Cash Flow, 현금 흐름 할인법과 리얼 옵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대안에 소규모 투자를 하는 것을 배우기보다는 화이트보드 사용법과 피라미드 구조 메모법을 익히는 편이 인류의 일하는 방식에 가까워지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인류 기업에서 성공을 목표로 사내 정치에 밝아지기보다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인생은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다. 이 책은 지극히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만큼 독자 여러분이 이따금씩 다시 꺼내 읽으며 일하는 법과 자아 실현을 익히는 교과서로서 오랫동안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이 의욕 넘치는 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최고들의 일머리 법칙을 찾아 여행을 떠나자. 일머리 법칙 1. 기본 중의 기본. 숨겨진 비법보다 이미 알고 있는 기본의 완성도가 중요하다. 이 사람은 대체 언제까지 유리잔을 닦을 셈이야. 집 근처에 분위기가 좋아 가끔 찾는 바가 있다. 그곳의 바텐더 하시모토 씨의 혀를 내두를 만큼 감탄스러운 일솜씨를 보며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다. 그녀는 정말이지 놀랄 만큼 열과 성을 다해 유리잔을 닦고 또 닦았다. 마치 다이아몬드 감상자처럼 진지한 눈길로 물자국이나 지문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불빛에 몇 번이나 비춰가며 유리잔을 닦고 있었다. 저렇게 닦다가 잔에 불 붙는 거 아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본 작업에 성심껏 임했다. 인류 레스토랑이나 바를 보면 예외 없이 식기 하나하나가 눈이 부실 만큼 청결하다. 테이블과 카운터는 물론이고 구석구석 먼지 한 톨 없다. 화장실 역시 더할 나위 없이 깨끗하다. 이렇듯 기본을 철저히 하는 자세는 업종과 상관없이 인류들이 공통으로 지닌 덕목이다. 내가 업무상 자주 들르는 디즈니랜드에는 어디에도 휴지 조각 하나 떨어져 있지 않고 직원들은 항상 친절하게 미소 짓는다. 이는 스타벅스, 리츠 칼튼 호텔, 포시즌 호텔 등 인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종업원들이 공통으로 갖춘 기본 자세다.
어떤 직종이든 인류다운 일이란 결국 기본의 축적이다. 그렇다면 직장인이나 학생 등 누구에게나 공통으로 해당되는 일의 기본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있어 닦고 또 닦아내야 할 유리잔, 즉 매일 하는 일의 기본 작업은 무엇일까? 바로 한 통 한 통의 메일이며 날마다 작성하는 자료이며 수시로 진행하는 프리젠테이션이다. 이번 장에서는 다음 페이지에 소개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작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쓰기, 말하기, 정리하기는 쓰이지 않는 분야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항목들이다. 이러한 기본에 대해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은 전혀 불필요하다. 쓰기 1. 메일 2. 메모 3. 자료 말하기 4. 대화 5. 프리젠테이션 정리하기 6. 정리정돈 알지 못했던 기본, 알지 못했던 일하는 법을 찾아 서점을 헤매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몸에 배어 있지 않은 정말 중요한 기본을 이해하고 눈높이를 높여 실행위로 옮기는 데 있다. 인류의 메일을 보면 명석한 두뇌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논리가 명확하고 분류, 핵심, 실행계획 등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메모 하나를 봐도 인류는 빈틈없는 논리적인 피라미드 구조로 확실하게 정리한다. 또한 인류가 작성한 자료는 간결하고 짧지만 그럼에도 메시지는 분명하고 힘이 느껴진다. 그들은 말을 할 때도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서두르지 않고 정확하게 말한다.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는 논리와 열정을 절묘하게 조합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논리적이면서도 감정을 울리며 명확하게 전한다. 또한 그들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고 어떤 일도 짜임새 있게 정리되어 있어 뭔가를 찾아내는 속도도 누구보다 빠르다. 가끔 인류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인류는 전혀 새롭고 들은 적 없는 특급 비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특급 비법 따윈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며 이미 알고 있는 기본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럼 이제부터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으면서 퍼스트 클래스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최고들의 일하는 법을 살펴보자. 쓰기, 메일 1. 메일은 칼같이 답장한다. 인류는 할 수 있는 일을 바로바로 한다. 무기군,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중에 기본이 뭔지 아나? 바로 메일이야. 일 잘하는 사람들의 메일 특징을 들라면 단연 빠른 답장이다. 메일을 보내면 탁구공을 받아치듯 순식간에 답장이 날아든다. 만일 바빠서 즉시 내용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할 때도 메일 잘 받았습니다. 지금 무슨 건으로 바로 확인할 수 없지만 며칠까지 읽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언제쯤 답장을 줄 수 있을지를 신속하게 알려준다. 상대로부터 메일 답장이 늦으면 무시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고 답장이 없으면 무례한 사람이라는 인상이 남는다. 결국 이런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상대에 대한 감정과 평가에 큰 영향을 끼친다. 특히 나이에 따른 상하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 중에는 젊은이나 후배의 이런 매너 없는 행동을 눈뜨고 못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누군가를 만난 후 만나 뵈어 영광이었습니다 라는 인사 메일은 상대보다 먼저 보내는 것이 기본이다. 감사 인사의 유통기한은 짧다라는 말도 있듯이 가능하면 당일에, 늦어도 다음날까지는 메일을 보내면 그 위력은 한층 높아진다. 누군가와 만난 후 인사 메일을 먼저 받았다면 마음속으로 백기를 들어 항복하고 다음에는 반드시 선제 메일을 날리자. 메일의 답장 속도로 업무 능력 전체를 판단한다. 고작 메일 답장이라고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처리하는 습관의 유무가 메일 답장 하나에 여실히 드러난다. 메일 답장이 늦는 사람은 일 처리도 대부분 늦고 마감 시간도 잘 어기며
무슨 일이든 뒤로 미루는 습성이 있다. 집중력과 책임감이 강하고 중요한 일을 맡아 상대의 기분을 헤아리며 일하는 사람은 대체로 메일 답장도 빠르다. 이렇듯 메일 한 통으로 그 사람의 업무 능력을 가늠할 수 있다. 메일을 받은 즉시 답장하는 습관 하나에도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는 자제력, 무슨 일이든 마감에 닥쳐서가 아니라 미리 해두는 자기 규율, 상대를 향한 경의와 배려 등 업무 생산성과 관련된 모든 것이 드러나는 법이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지금 한가롭게 이 책을 읽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당장 이 책을 책장 가장 좋은 자리에 꽂아두고 쌓여있는 메일에 바로 답장을 보내자. 쓰기 메일. 글자 수를 조정하라. 군더더기 없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에 힘쓴다. 오빠 맥주 마실 거야? 좋지. 메일, 특히 영어 메일을 보낼 때는 글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도록 노력해. 신입 시절 상사에게 이런 조언을 여러 번 받았다. 특히 영어는 문장의 구조가 다른 언어에 비해 명확하므로 불필요한 중복 표현을 빼는 데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메일도 짧고 명쾌하며 앞서 말한 것처럼 답장도 바로바로 온다. 시간을 들여 쓸데없이 긴 메일을 써서 보내는 이류와는 대조적이다. 이는 메일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간결한 문장을 쓸 수 있는 능력만으로 훨씬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하버드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한 상사에게 문서 초안을 보내면 항상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의 분량으로 줄어들고 간결하고 논리적이며 사려 깊은 문장으로 탈바꿈하여 되돌아왔다. 미국의 명문 MBA에 진학하려는 친구를 위해 추천서를 썼을 때도 이 사람은 간결한 문서를 작성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가 라는 항목이 있었다. 그러고 보면 외국계 다국적 기업 간부 중에 경제학부가 아니라 문학부나 철학부 출신이 의외로 많은 것도 우연이 아니다. 문장을 짧게 쓰는 기술은 이렇듯 일의 능력을 크게 좌우한다. 고객은 바쁜 와중에 많은 서류를 확인해야 하므로 긴 문장을 꼼꼼히 읽고 있을 시간이 없다. 메일이 길어지면 초점이 흐려져 그만큼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기 쉽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제안서를 여러분이 읽는다고 생각해보자. 100페이지나 되는 장황한 문장이 빼곡한 제안서는 읽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 반면 한 페이지 정도로 짧지만 잘 정리되어 있고 포인트가 명확한 제안서는 읽힐 확률도 기억에 남을 확률도 높다. 문장 능력을 보면 업무 능력을 예측할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일해왔던 회사의 우수한 경영진과 간부들의 글을 봐도 하나같이 문장이 짧고 간결한 데다 구조도 논리적이고 명확하다. 문장에 중복된 표현도 없고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면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생기가 있다. 한 업계의 거물에게 우수한 사람들은 모두 문장이 짧고 간결하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 역시 문장력을 보면 그 사람의 업무 능력을 예측할 수 있다며 동의했다. 실제로 메일 한 통만 봐도 그 사람의 논리적 사고력과 설명 능력, 어휘력, 군더더기와 중복 표현을 없애면서도 핵심을 놓치지 않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같은 모든 업무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앞으로 메일을 쓸 때는 문장의 불필요한 부분은 떼어내고 분량을 절반으로 줄여보자. 군살이 덕지덕지 붙은 피둥피둥한 문장은 피트니스 클럽에 보내 체형 교정을 시키자. 탄탄한 골격과 날렵한 몸매가 한눈에 들어오는 구조적이고 깔끔한 문장 하나로 당신에 대한 평가는 확연히 높아질 것이다.